사람의 성염색체 유전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성염색체에는 X염색체와 Y염색체가 있죠. 특별히 Y염색체에는 남자의 성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들어있고, 이 유전자 외에도 귓속털 과다증 유전자 등 다른 형질에 대한 유전자도 들어있습니다. Y염색체에 귓속털 과다증 유전자가 있어 여자에게서는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런 특징이 성염색체 유전의 특징인데요. 아버지로부터는 Y염색체가 담긴 정자, X염색체가 담긴 정자를 만들 수 있고, 어머니로부터는 X염색체가 담긴 난자만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아들의 X염색체는 무조건 어머니로부터 온 X염색체겠죠. 그렇다면 어머니가 준 X염색체에 어떤 유전자가 존재하면 아들은 그 유전자가 발현되어 형질을 갖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로 정록생맹 유전이 있는데요. 정록생맹은 정록색약이라고 하기도 하고, 색을 구별하는 시각세포에 이상이 생긴 유전병입니다. 정록생맹 유전자는 X염색체에 존재하며, 정상 대립 유전자는 정록생맹 대립 유전자에 대해 완전 우성입니다. 남자와 여자로 구분해보면, 남자는 정록생맹 유전자 하나만 있어도 생맹 표현형을 나타내고요. 여자는 정록생맹 유전자 2개가 있어야 정록생맹 표현형을 나타내고, 정상 유전자와 정록생맹 유전자가 함께 존재하는 이형 접합일 경우에는 정상 표현형을 나타내므로 보인자라고 부릅니다. 아래에 정록생맹 유전자의 가계도가 나타나 있는데요. 이 가계도를 분석하여 유전자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갑툭튀를 찾으면 되겠죠. 1번과 2번 부모는 정상 표현형이지만 5번 자녀가 정록생맹을 가지게 되었으므로 정록생맹이 열성 형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정록생맹 유전자가 X염색체에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남자 자손부터 유전자형을 표기하면 부모 세대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9번부터 해보면요, X-Y, 10번은 XY고요. 9번의 X-는 6번으로부터 물려받았겠죠. 그리고 10번의 X도 6번으로부터 물려받았을 테니 이형 접합이 되겠네요. 정상 표현형을 나타내는 보인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7번은 정록생맹이므로 X-가 있어야 하고요. 11번은 7번으로부터 X-를 받았고 6번으로부터는 정상 유전자를 받았겠네요. 4번도 정록생맹이므로 X-, 그리고 8번도 X-, 3번은 X-Y인 것을 알 수 있고요. 5번은 X-Y인데 5번이 가진 X-가 2번으로부터 왔으므로 X-를 하나 가지고 있고 정상 유전자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1번은 정상 표현형을 나타내므로 XY겠네요. 이렇게 가계도 분석을 통하여 유전자형을 알 수 있었습니다. 6과 7로부터 자녀가 태어날 때 이 아이가 정록생맹인 확률은 6번은 X와 X-를 자손에게 물려줄 수 있고 7번은 X-와 Y를 자손에게 물려줄 수 있으므로 자녀의 4가지 조합 중 정록생맹은 X-, X-Y 4분의 2, 즉 2분의 1의 확률이 되겠습니다. 정록생맹과 같은 질병이 우성으로 유전됐는지 열성으로 유전됐는지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은 2가지인데요. 어떤 형질 유전자가 우성인지 열성인지 알고 있을 때 X염색체 유전인지 상염색체 유전인지 확인하는 상황입니다. 정록생맹처럼 질병 유전자가 열성인 것을 파악했다면 1번과 같이 아빠가 정상 형질이면 딸은 무조건 정상 유전자를 하나 받게 되므로 아빠가 정상이면 딸이 정상입니다. 그리고 엄마가 질병 형질이면 질병 유전자를 동형 접합으로 갖게 되므로 아들은 질병 유전자가 있는 X염색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엄마가 질병이면 아들이 질병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이 케이스가 성립하지 않는 모순이 발생한다면 그것은 X염색체 유전이 아니라 상염색체 유전이라고 결론 지을 수 있고요. 반대로 질병 유전자가 우성일 때는 아빠가 질병 형질을 가지고 있으면 딸은 무조건 질병 유전자를 하나는 갖게 되므로 그 질병 유전자가 발현됩니다. 또한 엄마가 정상 유전자가 동형 접합으로 존재하는 X염색체를 아들에게 물려주므로 정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것을 정리하면 병이 열성일 때
아정, 딸정, 엄병, 아병이 성립하지 않으면 상염색체 유전이고요. 병이 우성일 때 아병, 딸병, 엄정, 아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상염색체 유전으로 가계도를 분석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요. 병이 X염색체 유전이라고 확정되어 나왔을 때 이 병이 열성인지 우성인지를 판별하는데도 이 원리가 사용될 수 있는데요. 만약 병이 열성이면 아정, 딸정, 엄병, 아병이 성립해야 하고 성립하지 않으면 병이 우성이다 라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실제로 사람의 귓불 모양 유전, 가계도를 분석하여 분리형과 부착형 형질의 우열을 판별해보고 어떤 염색체에 이 유전자가 존재하는지 판별한 후에 유전자형을 모두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열을 판별하기 위해서 갑툭튀를 살펴보면 7, 8번 부모에게서 나온 10번 딸의 이 부착형이 열성 형질임을 알 수가 있고요. 분리형을 D 유전자, 부착형을 D 다시 유전자라고 하면 분리형이 부착형에 대해 완전 우성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남자도 여자도 모두 이 형질이 발현되므로 이 대립 유전자가 Y염색체에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X염색체 유전을 빠르게 파악하기 위해 이 형질이 열성일 때 아정, 딸정, 엄병, 아병을 조금 응용해서 아빠가 분리형이면 딸도 분리형, 엄마가 부착형이면 아들도 부착형인지 확인하여 모순이 발생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모순이 발생하지 않으면 X염색체 유전이라고 가계도를 분석하고요. 하나라도 모순이 발생하면 상염색체 유전으로 바꾸어 분석하면 되겠죠. 자, 1번, 5번을 보면 아빠가 분리형인데 딸이 부착형입니다. 벌써 모순이 발생했죠. 따라서 X염색체 유전 아니라고 판별할 수 있고요. 상염색체 유전이라고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열성부터 유전자형을 쓸 수 있겠죠. 10번은 D-, D-, 7번과 8번은 D-를 하나씩 가지고 있겠고요. 5번에 D-, D-, 6번에 D-, D-, 9번도 D-, D-. 자, 1번과 2번은 D-를 하나씩 가지고 있고 3번은 D-, D-, 4번은 D- 유전자를 하나 가지고 있겠네요. 정상형질에 모두 다 정상 유전자 D를 태워주고요. 11번을 보면 7, 8번으로부터 D가 될 수도 있고 D-가 될 수도 있습니다. 둘 다 정상 형질이 나타나기 때문인데요. 확정할 수 없으므로 나머지 하나는 알 수 없는 언더바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귓불 모양은 상염색체에 있는 한 쌍의 대립 유전자로 결정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네요. 다음으로 상염색체 유전 현상 중 복대립 유전 현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BO식 혈액형은 상염색체, 8번 염색체에 있는 한 쌍의 대립 유전자로 결정됩니다. 단일 인자 유전이고요. 관여하는 대립 유전자는 3개, A와 B와 O 대립 유전자가 ABO식 혈액형 형질에 관여합니다. 대립 유전자 중 A와 B는 O에 대해 우성입니다. 대립 유전자 A와 B는 우열관계가 없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우열관계가 없는 A와 B가 함께 존재하면 두 유전자가 모두 발현되는 공동 우성이라고 표현합니다. 만약 A, B, O 대립 유전자의 우열관계가 명확했다. 즉 완전 우성 관계였으면 대립 유전자 종류의 수도 3가지, 나타날 수 있는 표현형의 가지수도 3가지로 같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단일인자 유전에서는 모두 다 성립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현재 A와 B의 우열관계가 없기 때문에 대립 유전자 종류의 수는 3가지이지만 표현형의 가지수가 더 많이 4가지로 나오는 현상이 발생한 것이죠. ABO식 혈액형 유전의 가계도는 간단합니다. O형은 대립 유전자 OO만을 가지고 있고 A, B형은 A와 B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1번 A형은 AO, B형은 BO, 5번은 AO가 되어야 합니다. 1과 2로부터 자녀가 태어난다면 1번은 자식에게 A 또는 O 유전자를 물려줄 수 있고 2번은 B 또는 O 유전자를 물려줄 수 있으므로 자식이 B형일 확률은 4분의 1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자식이 남자여야 하므로 남자와 여자 둘 중에 하나죠. 2분의 1을 곱해야 하므로 8분의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복대립 유전 문제는 대립 유전자들의 우열관계를 통해 자손의 표현형의 확률이나 가지수를 물어보는 문제는 쉬운데 반대로 표현형의 확률과 가지수를 이용하여
우열관계를 추론하는 이 문제가 어렵게 출제됩니다. 그래서 복대림 유전 관련 문제도 여러 번 꼭 풀어보셔야 합니다. 이렇게 토끼의 털색 유전처럼 우리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유전 현상을 가지고 와 분석하게 할 수도 있는데요. 토끼의 털색 유전은 상염색체에 있는 한 쌍의 대림 유전자로 결정이 되며 관여하는 대림 유전자는 검은색 털 유전자, 회색 털 유전자, 흰색 털 유전자 세 종류입니다. 복대림 유전 문제죠. 그런데 우열관계가 검은색 털 유전자 CB는 회색 털 유전자 CG와 CW에 대해서 완전 우성이라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CG는 CW에 대해 완전 우성이라고 나와 있으므로 대림 유전자가 세 종류이고 표현형도 세 종류로 나온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동형접합 CB, CB, CG, CG, CW, CW 유전자 조합 외에도 CB, CG, CG, CW, CB, CW 유전자의 조합을 가진 토끼가 나오는데 이 토끼들의 털 색깔을 보면 CB 유전자를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검은색 토끼, 그리고 두 번째는 회색 토끼고요. 마지막 CW 동형접합의 유전자형을 가지는 토끼는 흰 색깔의 표현형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양한 붕으로부터 이러한 표현형을 가진 자손이 나올 확률도 구할 수 있겠죠? 다음 강의에서는 다인자 유전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복습까지 챙기세요. 지금까지 그레이트 홍쌤이었습니다. 홍빠!